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낙연이 왜 아무 인기도 없는데 자기가 신당을 창당해서 제1당을 노린다고 하고 설칠까? 정봉주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낙연 관련된 제보를 받았는데 조직력과 돈을 다 장악하고 있는 H씨가 보수 쪽으로 와서 대권주자로 키워준다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대선 뽕이 차서 이낙연 이렇게 설친다고 하는데 H씨가 홍석현이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이낙연을 새로운 보수의 보금자리의 얼굴로 키워서 윤석열이 싫어진, 국내임이 싫어진 보수 지지자들의 선택지를 민주당이 아니라 이낙연 쪽으로 다 몰아줄 거라는 저희 정치판 예측이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재명이 이낙연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재명은 원론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원팀 대장 얘기 하겠죠.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홍석현이에요. 중앙일보 홍석현. 2위가 조선일보 방상훈이고 3위가 삼성의 이재용이에요. 왜냐면 이재용은 홍석현 친척이고 어르신이니까 3위 정도 됩니다. 홍석현, 방상훈, 이재용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 2, 3위가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그 밑에 문재인이 있고 윤석열은 저 밑에 있어요. 윤석열은 그냥 바지 상무 정도 되고 바지 사장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은 수십 년 전부터 적폐의 밀정력을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내힘에 갈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을 해서 윤석열이 싫어진 반윤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을 원래부터 싫어했던 친박 세력들을 다 결집을 해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가진 표가 그쪽으로 다 몰리게 하려는 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온갖 여론조사 기관과 조중동 언론들이 홍출동해서 이낙연의 신당을 윤석열을 까면서 몰아주면은 다시 얘네들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널리 알려야 돼요. 이낙연, 문재인, 윤석열의 한패라는 거를 계속 보수 쪽에도 알려야지 그쪽으로 지지가 결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판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이재명이 좀 친박 세력들 끌어안는 작업, 안윤 세력들 끌어안는 작업을 미리 좀 해놓자고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욕먹어 가면서. 근데 뭐 더 이상 저도 이것저것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이재명이 그런 거 들어주는 스타일도 아니니 이재명은 자신이 있길래 자신의 전략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믿고 따르려고 스탠스를 바꿨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욕먹어가면서 제 채널이 떡락을 가면서까지 열심히 제안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의 방식대로 가는 게 훌륭한 선택이죠. 훌륭한 계안이 있으니까 전략적인 머리가 있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남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정치판이 어떻다는 분석은 해드리겠지만 저는 물론이고 제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재명한테 뭘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재명의 선택이 정답이니까. 이깟 방구석 유튜버가 이재명보다 무슨 가시밭길을 걸었다고, 무슨 제가 이재명만큼 탄압을 받았다고 조언을 해줍니까? 프로 구단 바둑 기사에게 아마추어 몇 단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슨 혼수를 놔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이 천재지 방구석 유튜버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믿고 가자 이거예요.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진짜 위기 상황일 땐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이재명이 연동형을 선택하건 병립형을 선택하건 이재명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 평론하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저도. 이재명은 전략가예요. 엄청난 전략가. 국민학생 때부터 삼국지, 초한지, 손자병법을 읽었던 분이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전략적인 사고는 훈련이 된 분이에요. 인생 자체가 전쟁이었기 때문에 항상 전시 상황이었고 전략적인 지식까지 베이스로 갖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내나 난관 돌파 전문가예요.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고 제안하고 이거 왜 안 하냐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게 정답이니까. 이낙연을 적폐 끝판왕 홍석현이 뒷배라고 정봉주 채널에서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이고요. 이낙연의 신당, 이낙연이 뭘 믿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나? 이낙연도 자신의 실제 지지율, 자기의 텃밭인 전남에서도 인기가 없는 걸 알 거예요. 바보는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나? 이렇게 이재명까지 협박을 하나? 그 뒷배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 있어요. 왜냐면 동아일보는 원래 윤석열은 싫어하는 스탠스긴 하지만 동아일보는 이낙연이 기자 생활을 했던 이낙연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중동이 똘똘 뭉쳐서 이낙연 신당을 어떻게든 밀어줄 거예요. 하지만 이낙연의 신당에 민주당의 똥파리들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그 면면을 보고 이 문재인 사람 아니야? 민주당 똥무덤들인데? 그래서 보수도 긴가민가하고 흔쾌히 지지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의 지지자들도 따라 나가는 들이 다 친문, 친낙, 수박들이네? 이러면은 누가 쫓아나가겠어요? 신천지 애들 한 1, 20만 명 정도야 지지하러 쫓아가겠지만 이재명 천재예요. 조국이 머리는 좋다고 칩시다. 공부는 잘했으니까 서울대 법대를 월반에서 조기 입학한 사람인데 사법고시도 CC에서 안 본 사람인데 근데 조국의 정치 센스, 전략적인 판단 능력 없어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삶의 전쟁.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금수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기득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이쁜 옷 입고 잘 살던 집이더라고요. 원래 기득권이에요. 단 한 번도 약자 편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활한 이 정치판을 잘 못 읽는 거죠.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조국은 재산도 많고 책만 팔아도 베스트셀러고 재미없는 책 내도 가족 3명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존나 밀어주는 거죠. 강연 나가도 몇백에서 몇천 받지 않아요? 임재동도 1, 2천만 원 1시간 반짜리 강연에 받는다던데. 근데 조국을 심하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아빠로서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건 존중은 해요. 지금 내각제 타령을 하고 여기저기 이재명의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 용해인 천호선과 개혁신당 쇼를 하러 다니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조국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조국이 또 설치는 상황인데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 편 없어요. 조국도 이재명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조국 민정수석할 때 권력을 가지고 이재명 주변을 사찰을 했던 인간이에요. 이재명 괴롭고 힘들 때 한 번도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 SNS 날린 적도 없고 이재명이 24일간 단식 투쟁을 해도 SNS 글 한 번 안 남기고 병원 한 번 병문안도 안 갔던 분입니다. 제 채널의 브레인 중에 한 분이신 잼교포 미경 롤랜드 여성분인데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조국에 대해서. 역시 조국이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보다는 개헌으로 가자고 합니다. 김진표가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로 갈 것입니다. 그게 내각제예요. 이름만 저렇게 바꿨지 독일식 내각제랑 유사하고 일본식 내각제로 가기 직전 과정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외국으로 싸돌아다니거나 대외 업무만 하는 외치만 하는 그런 존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내치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내각제죠. 뭐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베 총리다 기시다 총리다 국회의원들이 선출하죠. 그거예요. 김진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근데 개헌을 하자면서 내각제나 이런 발언은 안 하지만 조국이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잔대가리를 굴렸지만 말이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내각제 홍보대사 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민주 세력들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면서. 확실하게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명예로운 퇴진 하야를 시켜주고 내각제를 딜하자는 얘기예요. 제 예측대로 그대로 가고 있네요. 제가 작년 10월달 라이브부터 본격적으로 적폐 끝판왕들이 원하는 판은 내각제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가 많은 윤석열을 바지사장으로 앉혀서 대통령 만들었다.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면 이거 괜찮은데? 정치 지능이 낮은 지지자들은 신나겠죠. 이걸 기사를 엄청 내주더라고요.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조국이 총선에서 200석을 얻으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하다. 임기 단축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이 가능하죠. 200석 우리가 얻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년 말에 새 대선이 가능하다. 야 이거 약 팔고 다니네. 조국도 참 자괴감 느낄걸요? 자기도 알 거예요. 적폐 세력들에게 다시 줄 서서 가족을 지키는 건 성공을 했는데 아무 대가 없이 자신과 가족들을 다시 꽃길을 걷게 해줬겠어요? 적폐 세력들이? 그 대가는 내각제 개헌하는데 네가 홍보대사 역할을 해라. 역시나 그 짓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죠. 조국 표정이 요즘에 안 좋아요. 왜냐면 조국은 원래 내각제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당금질을 당하게 되었던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고 내각제 반대해서.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어서 압승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개헌. 이게 겉으로는 윤석열 임기 단축하는 개헌이라고 하지만 개헌 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장했던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내각제 개헌도 껴있어요. 서울대 선배 아니야. 서울대 법대 선배 김진표 조국 다 한패가 됐네요. 무슨 개헌입니까? 탄핵을 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저는 윤석열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 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탄핵은 그럼 불법적 방식입니까? 조국도 미쳤네.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대요. 탄핵을 하면은 임기도 바로 끝나는 거고 깜빵도 쳐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은 불법적 방법입니까 그러면? 어이가 없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건 알겠는데 제가 예측한 판대로 가고 있네요. 이낙연의 신당이든 잔챙이 개혁 신당이건 다들 어떻게든 표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도 이재명 찬양하고 이낙연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욕하고 이래서 공천을 얻어서 또 한 100석을 수박 친문들이 다 차지를 해서 다 합쳐가지고 윤석열 탄핵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각제 개헌에 쓰려고 한다는 제 예측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윤석열 탄핵을 안 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재명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신당들이 생겨나서 윤석열 탄핵하자고 이재명이 주장할 때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재명의 통제하에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200석 가깝게 차지를 해야죠. 그래야 윤석열 탄핵이 쉽게 가능하죠. 200석 이상 있는데 왜 굳이 개헌을 합니까? 탄핵을 시키면 될걸.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임기 줄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 윤석열이 누리고 김건희까지 뭔가 범죄 사실들도 다 퉁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폐 세력들이 원했던 판대로 되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모두 깜빵 보내야 돼요. 탄핵시킨 다음에. 기사 계속해서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거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가 뭘 알고 무조건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많이 차지해서 내년 총선에서 민심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라는 민심이 뜨거워요. 그러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200석이면 가능하니까 탄핵이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판결을 하러 가면은 뜨거운 민심을 헌법재판소에서 쌩까고 만약에 부결시켰다. 탄핵은 옳지 않다. 그러면 뒷감당 후폭풍은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건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전국은 매우 혼란스럽게 돌아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탄핵을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성남 민심을 보여주면은 재판관들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대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끝도 없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대요. 조국이 지 멋대로 공부 잘하는 머리로 논리를 만든 건데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탄핵할 거리도 많고 국민들의 성남 민심으로 밀어붙이면은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압박감을.
민주 진보 진영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하면 개헌을 하면서 왜 개헌 타령이에요? 이게 내각제 개헌입니다. 내각제는 다들 죽어도 안 써요 얘네들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어서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그때 대선을 새로 할 수 있다. 아이고 머리를 끝났었는데 아이고 이건 빤히 눈에 보이는데요 조국 교수님.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석열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는데 이 개헌이라는 것을 해서 복잡하게 왜 힘들게 윤석열 임기를 줄이나. 탄핵을 하고 민심을 들끓어 오르게 압박을 해서 끌어내리고 깜빵 쳐넣어야죠. 탄핵이란 게 매우 합법적 방식이지 어떻게 개헌이 합법적 방식이라고 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도 지금 환장할 겁니다. 자기도 논리를 만들었는데 허점이 많다고 자기도 느낄 거예요. 이 머리 좋은 조국도. 아 이거 너무 허점이 많다 내 논리에. 근데 이것밖에 없다. 선택지가 없다. 이러고 여기저기서 나가서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도 있다. 개헌보다 탄핵이 더 쉬워요. 더 심플하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까지 다 깜빵까지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탄핵을 당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경호원 정도만 붙여주지 전직 대통령 예우 하나도 못 받습니다. 다음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오마이TV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문 채널이에요. 그리고 요 오마이TV 사장을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데 골프 엄청 치더라고요. 골프 엄청 좋아하고 요 적폐 쪽하고도 커넥션이 있더라고요.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들은 얘기고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된 현 상황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개헌을 할 때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빼고 합시다. 4년 중임제 정도랑 윤석열 임기 단축 요 정도만 개헌을 합시다. 조국이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언급을 해야 될 시기가 분명 올 텐데 얘네들도 대가리 깨지는 거예요. 그게 내각제인데 조국이 아니고 타국이죠. 근데 조국이 불쌍한 게 뭐냐면 조국은 원래 내각제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2018년 민정수석할 때 얘기한 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는 개헌을 할 만해요. 그건 국민의 뜻이에요. 그런데 국회 총리 선출은 내각제라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라는 게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 거 하자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고 막 그랬으니까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한 건 내각제라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담궈지게 됐죠. 국회의 총리 추천 선출은 대통령제로 포장한 의원 내각제다. 조국도 자기가 비판한 걸 주장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걸 딱 얘기했잖아요. 국회 총리 추천 선출은 의원 내각제다.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해서 전국이 혼란스러워졌다. 야당의 개헌안을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어쩌나 조국아 내가 이 기사를 갖고 있었다. 조국도 이제 됐네요. 이렇게 분명히 개헌에 윤석열 임기 단축이란 걸 미뤘지만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는 거 분명히 얘도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과거 했던 말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조국도 참 괴로울 거예요. 조국은 지금 참 괴로울 겁니다.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제 채널을 지금 보고 있다면 어떻게 알았지? 괴로울 겁니다. 록봉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 많아요. 이탄희도 어떻게 알았지? 박주민도 문재인도 수박들 대가리를 제가 다 뒤집어 까고 있으니까. 김진표가 이런 얘기했죠. 개헌을 하자.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 차지해서 개헌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국은 지금 논리적으로 지 딴에 머리를 써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개헌을 하자고 했지만 거기에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요거 얘기하면 얘네들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요 말을 부정한 적이 있으니 내각제 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으니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조국도 이제 자괴감 느낄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국이 불쌍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머리가 좋아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할 텐데 그걸 뒤집는 주장을 하러 여기저기 동춘 서커스단처럼 방송 나가서 내각제 선동질을 하고 다녀야 하니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의 처지도 불쌍하네요. 지금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조국이 주장한 거를 막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조국식 획기적인 내년 하반기 초고속 윤석열 강제 퇴진 방안, 민주당이 총선 200석 확보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하자. 그래서 12월에 대선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탄핵보다 깔끔하다고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댓글 부대들이. 민주당 플러스 조국 신당이 200석을 주어야 할 당위성을 이끌어내서 민심을 결집해서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분노하니까 민주 세력 지지자들이 거기에 공감해 줄 거라고 믿는 건데 근데 이제 뽀록 날 수밖에 없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내각제 개헌이니까.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무진정하게 조국의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개헌을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다 기사 제목들만 뽑은 거예요.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부산일보, KBC 광주방송, 문화일보, 아시아투데이, SBS, KBS, 연합뉴스, 한국경제, TV조선, 프레시앙, MBN, 아이뉴스 24,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 뉴스, 이투데이, 매일경제, 동아일보, 이코노믹 리뷰, 서울신문, 뉴시스, 대전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조국이 윤석열 임기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개헌하자는 이 말 한마디를 오마이뉴스에서 한 걸 가지고 난리들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적폐 세력들의 하순이 된 거예요. 조국이. 이걸 이렇게 선전을 해준 거 보면 조국은 원래 한패였어요. 한패였다가 정치판의 교활함을 조국이 모르고 잠시 뻘짓을 했어요.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고 또 진짜 반의를 하고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분들의 배상을 한국에 있는 전범 기업들에게 지우자. 배상하라고 하자. 그 소송을 이끌어서 그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가지고 문재인 친문은 진짜 사실상 친일인데 반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조국이 봐라. 진짜
반이라네.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조국이. 친문 세력의 실체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조국도.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까지 반대를 하니 얘를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강등을 시켜서 자기가 심어놓은 검찰 사단의 사냥꾼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준 거예요. 야, 조져라. 얘가 정신 못 차린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삼성 SK가 반도체 이 공격을 받고 말이야. 1월달 정말 대혼돈의 한 달이 될 거예요. 이낙연이 신당 창당한다. 조국이 더 내각제 개헌을 윤석열 임기 단축시켜야 된다면서 개헌 타령하고 다닐 것이고 골치가 아프겠지만 이재명은 그 떡밥을 물지를 않고 있고 친문 수박들을 피를 말려서 죽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우리 원팀 돼요. 왜 그러세요? 우리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 거둬야죠.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일부러 계속 하는 거예요. 이낙연도 끌어안는 쇼를 하는 거고 전직 총리들을 선대위원장 자리 드릴게요 이러면서 끌어안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을 공격할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이재명 밑으로 가긴 싫고 근데 선대위원장이다. 우리 원팀 되자는 이재명의 주장을 쌩까고 반대하고 이러면 자기네들이 욕먹는 판이니까 또 왜 그러세요? 우리 원팀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형, 우겸이 형, 세균이 형 우리 원팀이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면 얘들 그냥 혈압 올라서 죽는 거예요. 피 말려 죽이는 전략입니다. 이재명이 진짜 얘들하고 원팀이 되고 싶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재명이 원팀 되자는 얘기는 얘네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재명을 욕할 명분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해주신 제 채널 애청자분이 계신데 드디어 조국이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선거에 승리해서 개헌을 해서 개헌은 내각제 개헌입니다. 그 본질은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키고 내년 12월 대선으로 가자고 합니다. 드디어 내각제 본색을 드러냈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 있진 않아요. 과거 발언도 있고 내각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언젠가는 주장한 논리가 뽀록이 날 거라는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죽이기에 성공할 자신이 있다면 이런 거 안 하죠. 이재명을 깜빵 보낼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들면 적폐 세력들의 신당이다.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민주당을 다시 접수하고 이낙연 문재인 체제로 총선에 임하겠죠. 이재명이 오히려 감방 갈 수가 없다고 얘들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합 집산하고 여기저기 정치판이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뉴탐사도 의도적으로 문재인을 쉴드 쳐주고 있대요. 뉴탐사가 그래도 양정철 까고 탁현민 까고 이러면 문재인의 전략가 2명 오른팔 왼팔이 양정철 탁현민인데 이제 뉴탐사도 문재인을 건들겠구만 잠시 신났었는데 문재인은 안 건든대요. 탁현민 양정철로 선을 딱 긋더래요. 전 딴 방송 안 봐서 모르는데 뉴탐사도 아니네. 지금 이미 내각제를 위해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문재인을 못 건드리는 거는 안 좋은 의도가 있는 채널도 있을 것이고요. 돈벌이에 지장이 될까봐 못 건드린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야 있겠죠. 제가 주장한 거를 보배드리면서 밝은 미소라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원팀 타령이 얘네들 피말려 죽이는 거라고요. 친문, 친낙 수박들. 제 방송 보셨는지 그런 저의 주장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절대 이낙연 강제 탈당 명분이나 신당 창당의 명분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겉으로는 화합하고 손잡아주는 척을 해야지 쟤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야 얘들 다 내쫓고 싶죠. 네, 내쫓게 이재명이 막 공격하고 칼질하고 이러면 얘들은 더 힘을 가지게 돼요. 탈당, 창당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얘네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부터 탄압받았다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윤석열이 싫어진 보수 지지자들이 이낙연의 신당을 또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탈당할 명분 안 만들어주고 챙기고 끌어안는 모습을 그려주는 게 얘네들 혈압 올라서 죽여버리는 전략이라고요. 겉으로 화합하고 손잡아주는 척을 해야지 얘네들 피말려 죽일 수 있는 거다. 화합하려고 하는데 탈당을 해서 창당한다는 건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낙연 최측근이 대장동 기자회견 한 것도 나를 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죽이려고 했어. 빨리 우리한테 칼질을 해. 우리 창당 명분 만들게. 근데 이재명이 아예 언급도 안 하잖아요. 절대 당대표는 움직이지 말고 당원들이 우리가 그냥 쌍욕하고 그러면 돼요. 이재명은 우리 하나가 됩시다. 왜 그러세요 자꾸. 우리 원팀 돼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죠. 그래서 윤석열 끌어내려야죠. 그것만 계속 할 거예요. 이낙연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분명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이낙연 빡돌게. 당원들이 욕하고 그래서 수박들이 알아서 이재명 말을 잘 듣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 한 자리 찾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수박들이 늘어나게 해야죠. 민주당 안에 가둬놓고 얘네들 숨막혀 죽이게 해야죠. 그래서 이재명이 자꾸 이런 거예요. 혁신과 통합, 이낙연 함께 가요. 낙연이 형 함께 가요.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이 답답하다. 예전에는 시원시원하더니 얘 왜 이렇게 답답해졌냐. 이게 아니고 고도의 전략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어딜 도망가세요 형. 어서 오세요. 민주당에서 우리 함께 해요. 선대위원장 드릴게요. 같이 가요. 선대위원장이란 거는 공천의 입김을 발휘하는 위치 아니에요. 선거 대책이니까 선거판에서 우리 어떻게 유세를 다니고 지원을 누가 나가고 이런 거 총괄하는 위치고 상징적인 위치라서 선대위원장 준다고 수박들이 공천권을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한 자리 주는 척 하면서 다박 끄는 거예요. 이낙연을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가도록 노력 중이고 이낙연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욕을 하면 진짜 정치판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재명의 전략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지금 이재명 잘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이재명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답답하시더라도 좀만 참으세요. 얘네들 이제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칼질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게 가장 멋있는 승리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함께 가자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원팀 타령하고 있습니다. 정세균도 만났는데 당의 분열을 막아달라고 정세균이 그러지만 혁신, 통합, 조화, 우리 하나 돼요, 세균이요, 원팀 돼요,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칼질하고 이러면은 얘네들이 원하는 속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거니까 얘네들 창당하고 탈당할 명분도 안 만들어주고 민주당 안에 가둬놓고 숨막히게 해서 죽이겠다는 전략이니까 그냥 내비두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수만 골라서 두는 게 이재명이에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 아니에요? 내가 적이랑 막 싸워서 나도 좀 다치고 이러면서 이겨봤자 큰 의미가 있는 승리 아니라고요.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도 않고 혈압 오르게 해서 얘를 이기는 게 나아요. 정세균 동생 정희균 방송 짤 만들어서 소개해드렸죠.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시 동생 공천 달라고 하겠지만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재명도 똑같은 스탠스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낙연이 형 우리 원팀 돼요. 우리 하나가 되어서 내년 총선 완성합시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낙연도 막 돌고 1월 초에 탈당 선언할 겁니다. 탈당을 해서 쫓아나간다는 애들이 있겠죠. 수박, 친낙기 애들. 이런 애들 면면을 보고 누가 민주당에서 갈라치기가 될까요? 원래 기존에 잠입해서 미략 중이던 암약 중이던 신천지 권리당원 한 1, 20만 표 정도야 따라 나가겠죠. 못 나가 형. 낙연이 형 갈 명분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권리당원들이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요거예요. 김민석 친문 명품 수박이 갑자기 이낙연을 사꾸라라 그러면서 까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의 꼬봉인 신경민을 또 공격하고 이래서 김민석에 대한 허위와 비방 관련 법규 등을 위배하여 신경민이 총선까지 YTN, MBN 방송 출연 금지를 이끌어냈어요. 이건 잘했고 좋은데 친문 수박들은 이낙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은 개혁하고 이재명을 좋아해요. 이렇게 세탁 작업을 해서 내년 총선에 한 자리씩 받고 다시 친문 세력들이 한 100석 이상 세력을 결집해서 내년 총선 때 내각제 개헌을 할 심산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김민석이 됐건 누가 됐건 이낙연 좀 깐다. 요거 가지고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일단은 계속 공천 작업, 경선 작업에서 원칙적으로 과거의 행적들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해서 떨어뜨려야죠. 다들. 김민석은 김건희랑 한패라는 의혹도 있잖아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가서 사진 찍어주고 김건희가 개식용 방지법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법안까지 발의를 해주고 또 문재인 양산 책방 가자고 자기 지역구 시민들 데리고 문재인 파리하고 김민석을 개과천선했구나 이렇게 믿지 마세요.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